오늘은 을묘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을 기초부터 지금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천간의 열자에 대한 천간의 성질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 10간의 성질을 요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갑목은 제목이요, 을목은 초목이요, 병화는 태양화요. 요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의 성질을 암장이라 그럽니다. 암장. 자는 개요, 축은 기신개요, 임갑병, 이는 갑하고 병이요. 이게 암장입니다. 암장. 그래서 이 천간의 성질과 지지에 들어있는 천간의 성질, 암장, 요 지장간을 애우셔야 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제 강의가 이해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육친을 아셔야 됩니다. 육친, 비견, 비검, 인수, 편재, 정재, 편관, 정관, 요거에 대한 상생, 상극의 요 이치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삼합, 인호술, 신자재, 사유축, 해묘에서 오행의 세력이 그렇게 그 반합, 인호술 하면 오술은 반합입니다. 이걸 삼합을 잘 외우셔야 돼요. 인호술, 사유축, 해묘미, 신자진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시고 이제 역학을 배우시는데 합과 충, 갑기합, 갑경충, 합과 천간의 합과 충, 지지 합과 충이 있습니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진살,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법, 포태법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그러면은 요 사주 강의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이 사주를 딱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딱 나옵니다. 성격이 나와요. 성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냐 외향적인 사람이냐, 어떤 성격의 장점 단점이 나옵니다.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전문성이 뭐가 전문성이 있느냐, 무슨 변에 밝으냐, 전문성, 요게 나옵니다. 전문성. 그 다음에 건강에는 어디가 좋고 나쁘냐 이게 나와요. 건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운세를 보는 게 나옵니다. 사람이 10년 주기로 바뀌는 걸 대운이라 그럽니다. 그 대운이 언제 좋아지고 언제 대운이 들어오느냐, 언제 대운이 나가느냐, 그 다음에 1년 신수 보는 법, 이제 그런 것들을 하루에 일진 보는 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역학을 배우는 겁니다. 운세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 재물은 언제 들어오느냐, 성진은 언제 들어오느냐,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든다면 여자인 경우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풀어할 때 어떻게 푸느냐 하면, 앞으로 좋은 대운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혼해서도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대운이 신통치 않다, 안 좋다 그러면 재혼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부 생활에 부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예를 든다면 여자는 관이 남자인데 관을 상처를 입히는 상관이 많다. 식신상관이. 그러면 남자와의 관계가 잘 안 풀립니다. 남편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남자가 죽게 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는 군겁쟁쟁, 여자는 재물로 봅니다. 재물. 그러니까 남자가 죄를 극하는 비견겁이 많다. 아내를 달달 볶는 거야. 피곤하고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해요. 배견하지를 못해요, 이 여자가. 거기다 의처증까지. 궁합을 볼 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중에 원진살이 있다. 그러면 서로 배우자를 원망만 하는 거예요. 모든 건 자기 탓인데, 따지고 보면 모든 원인의 결과는 뭐냐, 잘못된 결과는 자기 탓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상대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상대를.
그러니까 수양하는 사람은 자기 탓을 알고 수양하지 않는 소인배는 뭐가 소인배냐? 수양하지 않는 사람은 소인배라 그러는 거예요.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 이게 소인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시고 아셔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연월일시 중에 일주, 이 일묘는 사제꽃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 특징, 성강, 성격, 성향은 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되게 나와요. 그러나 이 일간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팔자 중에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월령. 이 사주를 지배하는 사령관이에요. 이게 사령관.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살펴서 보게 되면은 직업이나 성격이나 건강이나 운세가 이게 다 나옵니다. 이 월령과. 그래서 제가 일주를 강의하면서 이 월령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정통역학을 하셔야 된다. 정통역학. 띠에는 12가지 짐승이 있지만 천간에는 짐승이 없어요. 천간에는 뭐 갑은 무슨 짐승, 뭐 병화는 무슨 짐승 하는데, 물론 삼명통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거는 사주 추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요 갑과 을은 뭐냐? 요 갑과 을은 청룡이라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청룡. 갑과 을은 청룡이라고 하는 건 뭐냐? 희열지신이에요. 을은 청룡이라 이 말이에요. 청룡. 희열지신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낙천적이에요. 그리고 놀기를 좋아하고 유흥에 관심이 많고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청룡, 갑과 을은.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건 이런 낙천적이고 좀 놀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좋아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낙천적이고 희열지신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항상 밝고 표정이 요건 갑목에 비해서 생목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가 돼가지고 표정에 생기가 있어요. 웃음이 있고. 갑목은 좀 얼굴이 약간 처지고 좀 이렇게 위험을 갖추려고 하는 게 있지만 여기 안 그렇습니다. 을목. 그리고 을목이라는 건 뭐냐? 나무라고 하는 건 항상 곡직격이에요. 곡직격. 곡직격이라는 게 뭐냐?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 향상심이 많아요. 지킬 줄을 몰라요. 끈기가 있어요. 송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 만사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할 때 안 될 수 있는 악조건, 그런 요소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방해꾼들이. 그걸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이 을목은 요 향상심이 많다는 거, 요걸 아셔야 돼. 이게 나무는 곡직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목은 뭐냐? 목은 뭐냐? 오행적으로 간에 속합니다. 간. 간이 뭡니까? 간에서 뭐가 나오니까 자비심이 나와요. 자비심. 인자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이 많아요. 그 대신 간에서 뭐가 나와요? 욕심이 나와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도박 같은 거. 그 욕심에서 뭐가 나오냐? 과욕을 부리게 돼. 과욕. 분수를 모르고 거기에서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 을목은. 을목은.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건 간이거든요. 간. 그 주변에 금이 많다. 그럼 금강목당하잖아요. 그럼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또 목이 많으면 뭐야? 토를 극하잖아요. 그럼 위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동대문에 가면 동쪽 아닙니까? 흥인지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어지린자가 들어있잖아요. 그 자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곡직교.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암장의 을목 아닙니까? 을목이 을목을 깔고 있어요. 비견을 깔고 있어요. 비견이라는 건 내 형제, 자매, 내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편이 많으니까 세력이 있으니까 자기 주장, 자기 입장, 타인 멸시, 독불 장군 이런 기운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그 을묘가 이걸 가녀지동이라 그래요.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게 그 용어가 가녀지동이라 그럽니다. 그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자만심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처세술에 사교적으로 인간관계가 불리한 겁니다. 이것이
돈은 사교적이고 처세술에서 돈이 오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인간관계의 사교성과 처세술을 잘해야 돈이 들어와요. 처세술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편하게 해주고 도와주게 되고 믿음을 받고 신뢰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건 원만한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우선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극부극제 부부 생활이 원만치가 못해요. 그래서 가녀지동은 원래 옛날부터 중원지명이라 해서 2번 시집갈 팔자, 2번 결혼할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을묘라고 하는 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라고 하는 건 뭐냐? 호랑이가 1월달이고 묘가 토끼띠가 2월달입니다. 호랑이가 큰 진승이고 토끼는 작은 진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건 1월 나무를 보고 이건 2월 나무를 봐요, 묘는. 더 성숙된 거예요, 묘가. 인보다 강합니다. 이건 음이지만은 양에 속하여. 나무니까 봄이니까 따뜻하잖아요. 그게 음기면서 양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역학은 그런 기운의 변화에서 운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 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도화살입니다, 도화살. 그래서 토끼띠들이 호랑이보다 체력이 더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토끼띠들이요, 체력이 우람하고 건장합니다. 남성적이고. 그래서 스포츠맨, 운동선수, 경찰관, 군인 쪽에 아주 우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토끼라고 하는 게. 토끼라고 하는 게 굉장히 12질 중에서 체격이 제일 좋습니다, 이 토끼띠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역학이라는 게 사주팔자의 기운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띠 하나 가지고도. 그 다음에 묘는 도화살입니다. 간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도화살이 있죠. 말하자면 몸 안에 여러 가지 그 섹스 에너지한 호르몬 분비가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을묘일에 있는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영혼호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호르몬에서 뭐가 나오냐? 저력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배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을묘성은 그게 기고만장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그리고 이 포태법에서는 을이라고 하는 건 음포태 아닙니까? 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목이니까 그 유금에서부터 돌아갑니다. 거꾸로 돌아가요. 그럼 포태, 양생, 욕대, 관, 왕궁에 해당이 됩니다. 왕궁.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태, 양생, 욕대, 관궁에 해당이 됩니다. 관궁. 관이라는 건 뭔가 명예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욕에 대한 집착심이 강한 겁니다. 도화살에다가, 가녀지동에다가, 그리고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청룡이라고 하는 낙천적인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향상심이 많고. 그래서 이게 비견이 되기 때문에 직업의 적성은 목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뭐냐? 정신 계열을 얘기합니다. 정신. 그 인문사회계열 계통입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 주변 상황에서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를 공부하면서 우선 뭘 알아야 되느냐? 진술충미에 대한 걸 잘 아셔야 돼요.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환절기고 사고입니다. 사고, 진술충미. 이게 토예요, 토. 토이면서도 이게 사고라 그래요. 사고. 그래서 을의날에 태어난 사람을 진술충미월인가 아닌가 그걸 우선 살펴보세요.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럼 사업가 경영자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면은 딱 나옵니다. 이게 진술충미.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아니까 봄, 모, 1, 2월. 1, 2월은 인묘 아닙니까? 인묘.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월령의 비견겁이 신강사주 아니에요. 비견겁이 많으면 신강사주예요. 신강사주는 가난한 사주예요. 비견겁이 많은 사주는 죄를 극하는 겁니다. 수양 많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자기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주가 여기에 병호가 있다. 그러면 목생화해서 내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목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근데 여기에 경이 들어와 있다. 경. 금경목, 을경금이 됩니다. 그러면 나무의 성질이 좀 꺾이니까 이거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술충민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름에 사오, 사하고 화, 목생화 아닙니까? 목생화, 화는 식신상관 아니에요. 식신상관은 재를 생해주는 기초가 되잖아요.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그 재물이 뭐냐, 화거든, 주작이거든. 주작을 뭐래,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그래, 학자, 교육가, 성직자, 정치가 그쪽으로 유망하다고 보는 거예요. 목생화, 식신상관. 그리고 화가 남게 되면 미술이나 예술, 연예인 분야도 좋습니다. 아나운서 쪽도 유망하고. 근데 여기에 금이 들어왔다. 금이라는 게 신유 아닙니까? 신유. 금강목. 그럼 관직명이 우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금에다 관직이 딱 들어오게 되면 나를 극해주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됩니다.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기관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신유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임수, 수가 들어왔다. 다 나오잖아요. 임수, 계수. 수생목 아니에요. 교육과 사주예요. 인수니까. 요런 이치로 사주를 풀게 되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여기 관이 있는데 옆에 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상관 아닙니까? 요 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이 보게 되면은 이게 상처를 받아가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상관이면 관운이 좀 힘든 겁니다. 요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나? 공망을 보셔야 됩니다. 을묘는 뭐가 공망이냐? 을묘에서 개까지 나가세요. 을묘.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개해에서 끝나가지고 개자 밑에 해가 끝나가지고 자축이 공망입니다. 자축. 자축. 그럼 예를 들어 축월에 태어났다. 그 목국토니까 재성이 공망 아닙니까? 그 재물관계가 잘 안 풀리거나 재물에 구멍이 뚫렸다 이거 돈이 좀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을묘를 중심으로 해서 월령을 살피면은 그러면 사주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술중미가 깔렸나 하는 걸 보세요. 그럼 진술중미는 편지 아닙니까? 정제. 그 재물운이 좋다 그러면 돼요. 목이 깔면 비견금이니까 성격이 자기 주장 강하기 때문에 처세술이 나빠서 인간관계가 상대방의 포용력이 부족해서 재물운이 약하다 보면 되는 거고, 사오가 들어오면 식신상관이 되니까 화가 들어오면은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교육가, 중개사, 정치가, 성직자 겸되고, 여기가 금이 들어오게 되면 관직으로 나오면 출세하는 거예요. 명예, 관직, 정치가, 지도자. 임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 뭡니까? 교육가, 인수니까 학자로 나가는, 그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세를 풀 때는 뭐냐? 언제 운이 들어오고 나가느냐 하는 거는 조후로 풀면 됩니다. 봄에 태어났으면 뭡니까? 목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거꾸로 가을이 좋은 거고, 겨울에 태어났으면 여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은 가을, 겨울, 가을, 겨울은 봄, 여름이 좋다. 이렇게 목화, 금수 이렇게 해서 운세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일진을 보는 방법은 뭐냐? 여기가 목이다. 그 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금수가 들어올 때가 일진이 좋은 거예요. 경신, 임계가. 그럼 여가 경신이, 여가 신이 들어 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가을에 태어나니까 서늘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갑과 인이, 목이 들어오면 그날 일진이 좋은 겁니다.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운의 학문이 되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 강의가 이해가 쏙쏙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강의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